1시 30분 상황실 긴급 진단 오늘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장 SS 오늘은 긴급 진단 첫 번째 반도체 섹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번 주 처음으로 좀 빨간불을 대다수 켜고 있는 반도체주인데 그중에서 테스는 메모리 투자 수혜주로 꼽히면서 증권사 호평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테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 반도체주가 오른 건 네. 혹시 어제 나온 그 510조의 투자 그리고 세금 혜택 그 이유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계속 얘기는 나왔던 얘기인데 네. 뭐 이제 이게 뭐 30%를 하느냐 세제 혜택을 50%를 하느냐 이거 논란이 좀 있었는데 50%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 일단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거는 맞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그리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깊었죠. 그 내용을 보면 510조를 한 10년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중에 이제 뭐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만 뭐 여기 한 170조 이상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좀 부각을 받을 거다. 그럼 결국에 신규 증설 관련된 이슈로 가다 보니까 뭐 물론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장비주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세제 혜택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R&D를 하거나 이런 것들 투자를 할 때 부담 요인을 좀 덜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동력은 더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하는 걸 좀 더 잘 키우자라고 지금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투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 다 국력을 키우면서 반도체 국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투자 지원도 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테스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이제 메모리도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뭐 D램과 랜드 분야가 있는데 네. 일단은 랜드 쪽에 약간 좀 집중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가요? 예, 투자는 그럴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D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찍어내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증설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가 이제 D램이 됐든 랜드가 됐든 다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테스도 달성을 했는데 일단은 재고 수준이 하향되고 있고 뭐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재고 확보를 위한 리스타킹이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는 쪽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미 내구재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여전히 또 증가할 거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뭐 두 쪽이 양쪽이 좀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시계열을 좀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증가세다라는 부분은 뭐 이견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증설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결국에 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뭐 워낙 모바일로 많이 뭘 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제 서버 증설 이런 것들 이슈가 가장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는 4분기부터 이제 아마 수혜를 좀 보지 않겠나. 지금은 이제 기존에 이제 수주해놨던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증설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이나 고객사가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4분기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수주 현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이제 증설 가능성까지 있지만 이 모멘텀 한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주의 가장 큰 악재는 좋은 걸 너무 모든 이들이 다 알았고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사가지고 더 살 여력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수급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뭐 생각을 해도 반도체가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막 고민을 하시면 좋아질 걸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주가라는 게 빨리 반영을 해주느냐 아니면 좀 늦게 반영을 하느냐 확인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도 보면 다 그렇게 좀 무겁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저는 그냥 테스는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 예, 그러면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뭐 제가 애널들의 그 리포트들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서 이제 한 3주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주봉을 제가 펼쳐놨는데 주봉 차트죠? 예, 네. 이게 아마 고점을 벗기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한 4만 원까지도 충분히 뭐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전고점 부근은 36,000원에서 37,000원 사이 정도에 한번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가격대가 어디에서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스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또 반도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한미 반도체 이야기 해볼게요. 한미 반도체의 그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로 근거로는 정말 수주 계약이라든가 공급 계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꾸준히 내놓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하는데 이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는 그 모멘텀이 아주 독보적인가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 1등이 어딘지 아시죠? TSMC.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결국엔 TSMC가 결국에는 뭐 주도하는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계 시총에서 가장 크고 거기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큰 손 하나를 제대로 잡고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삼성의 투자라든지 국내 투자 이슈보다는 중화권 투자 이슈가 더 이제 이쪽엔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패키징용 자동화 장비와 레이저 장비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일단 중화권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화권이라는 건 중국을 포함해서 대만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TSMC 대만에 있는 회사죠. 여기 TSMC의 전공정 위주의 이제 시설 투자가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TSMC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럼 TSMC 후공정 관련된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꾸준히 뭐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TSMC에서 만약에 뭔가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도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SMC 추가 증설에 대한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 네. 접근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보시지 마시고 TSMC 관련돼서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TSMC도 추가 증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네, 그에 따른 추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액을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더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최대 실적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작년 9월부터 막 수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2분기 매출은 한 906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73억 정도 예상하는데 1분기에 한 196억 정도를 벌었으니까 아마 그 영업이익단에서는 거의 한 80억 가까이 더 플러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역대 최대는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미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서 주가는 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반영은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꾸준히 이제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엔 이제 더 추가적으로 3분기에도 좋아질 거라는 그림이 보이면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호재들 그리고 실적 전망 이게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3분기, 4분기 그 이후의 연속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한미반도체 전 조정폭이 좀 커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쉬었다 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뭐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전고점 부근이나 38,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대부분 38,000에서 4만 원 사이에 아마 걸쳐 있는데 뭐 일단 이게 수주가 더 나오고 만약에 예상이 더 높아지면 어차피 목표가는 또 상향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은 아마 지금 보는 측면에서는 한 38,0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3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미 반도체 포함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나서 다행이고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황실 열어주시죠. 제약바이오안에서 오늘은 녹십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냐 제 주변에서도 뭐 녹십자다 누구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막 이렇게 계속 의견을 주고받는 걸 봤는데 모더나의 한국 위탁 생산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비밀 때문에 완벽하게 다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키워드가 살짝씩 힌트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뭐 mRNA 관련된 백신이기 때문에 모더나가요. 예, 네. 그렇죠. mRNA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는 걸 찾고 있고 시장에서 그리고 그러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관련된 기술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근데 왜 거론되죠? 일단은 뭐 공장의 규모라든지 위탁 생산 능력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 공장 관련돼서 뭐 일부 부분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시나리오 자체는 원액은 스위스 론자라는 데서 이제 먼저 만들고 네. 예, 이 원액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정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담당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녹십자가 거론되는 이유는 녹십자가 이제 mRNA에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뭐 ST판 같은 경우도 mRNA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이 같이 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모더나가 이제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해서 뭐 임원들도 뽑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사실은 그러면 이게 가능한 데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또 부인 공시에서도 보면 뉘앙스가 좀 달랐죠. 예, 그 전에 화이자랑은 화이자는 완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화이자에서도 뭐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이제 모더나는 결정된 바 없다. 그럼 논의는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백신을 생산해 본 경험이 없다라는 걸 전문가들은 가장 큰 단점으로 꼽지만 그러나 백신 원액을 공급받아서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진행한다면 이 역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꼽히고 있고 녹십자의 경우에는 지금 그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가 오늘 분위기만 봐서는 녹십자로 기대를 걸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 하고 이렇게 뭔가 쏠리는 그러니까 주가만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슈를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은 어떻게 이용해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녹십자 같은 경우는 또 모더나 관련돼서 유통을 담당하겠다라고 이미 나왔죠, 이제 공식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같이 관련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위탁 생산을 누가 하느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푸트니크 뭐 V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군데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것처럼 네. 나눠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한동안 많이 눌려 있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보다는 조금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까지도 갖다 붙여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대통령이 미국을 가니까 이런 방미를 할 때 삼성 관련돼서 또 뭔가 딜이 있지 않겠냐, 뭐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주고 백신 받고. 백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여러 시나리오들이 돌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 뭐 드라마 최종화 결말을 좀 예측하듯이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빠르게 딱 결말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항상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생각보다 안 해주죠. 네, 안 해주는데 네. 뭐 대응을 어떻게 하냐 보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뭐 녹십자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ST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뉴스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때가 뭐 기든 아니든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목표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있는 모더나 이슈도 상황실에서 짚어봤고요. 마지막 진단으로는 SK이노베이션 살펴볼게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깜짝 실적으로 네. 5개 분기 만에 적자 탈출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정유 부분에서도 실적이 잘 나와주고 그리고 배터리는 여전히 적자긴 하지만 성장성이라는 모멘텀을 주네요. 일단 뭐 예전에 LG화학이랑 뭐 삼성 SDI가 올라올 때 흑차여서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먼저 갔기 때문에 사실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비슷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K이노베이션 지금 정유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뭐 SO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유 부분에서 워낙 본업이 좋아서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 컨센서스가 이제 애널들이 예측했던 바는 한 3,63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네. 5,02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본업인 정유가 실적을 견인하고 배터리는 이제 LG화학과의 분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고 이제는 앞으로 뭐 추가 투자를 해서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도 제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중에 하나는 또 갖고 가시잖아요, 대부분. 이 종목의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시는지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저도 세 개 중에 뭐 뭘 골라야 되냐 그러면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사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뭐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고 일단은 현재 주가는 정유 관련된 밸류만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뭐 1조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밸류가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40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40만 원까지 보고 있고 3사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건희 차장님도 SK이노베이션을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가지 또 진단을 해봤고요. 시청자 이벤트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V자가 약간 끝에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든 시장 매경과 잘 견디고 있습니다라고 멘트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화수목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럴 때 저희 매일경제TV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하시고 같이 투자 전략 세우면서 힘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번호 0488번님께 저희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건희 사장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